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개 법안 중에는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은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재석 의원 287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법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밀기술 자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도매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적 의원 288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7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서울에서 시행 중인 택시월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도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에 따른 장애 중상의 구조금을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의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의 40%에서 2배로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올립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 장의 숙박 쿠폰을 배포하며 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내선 공항 주차료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청와대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야간에도 개장되며 국가유산과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 및 모바일형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도 10%에서 15%로 높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전기차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은 28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일관되며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교체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육과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당과 의료개혁 방향을 공유하며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와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9,200명 감소한 수치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첫째 아의 비중이 60.2%로 증가하며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사회적 추세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외 출생아의 비중은 4.7%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9,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동거하는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혼인 중 출생아는 219,100명으로 95.3%를 차지했습니다. 다태아 쌍둥이 등의 비중은 전체 출생아 중 5.5%였으며 조산아 비중은 9.9%로 10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 남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6.1세로 둘 다 전년보다 0.1세씩 높아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고 4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20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연간 글로벌 판매량 555만 대를 목표로 설정하며 이 중 200만 대는 전기차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현대웨이라는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현대 다이내믹 캐파빌리티,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 에너지 모빌라이저라는 3대 전략을 통해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모빌리티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12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21개까지 늘리고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기존 7개에서 14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을 133만 대로 늘릴 목표를 세웠습니다. 배터리 기술 강화를 위해 NCM 배터리 개발, 전고체 배터리 연구, 배터리 안전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자율주행 기술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하고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달 초 발생한 블랙 먼데이, 당시 미국 야간 대체거래소 블루오션 측이 국내 투자자들의 매매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내 증권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6일부터 중단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의 재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블루오션 측에 시스템 안정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블루오션에서 발생한 주문 취소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스템이 안정된 이후에야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증권사들은 개별 대응의 한계를 느끼고 공동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오션은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현지 법령에 따라 보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규제국도 블루오션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주간거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일에도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계좌 복구 지연으로 인해 정규장 이후에도 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주식 투자의 유동성 위험을 이미 고지했으며 계좌 복구 작업 지연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이틀 연속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우크라이나군의 퇴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에 굴하지 않고 러시아 점령지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7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크리비리흐에서는 호텔이 무너져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자포리자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도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지만 키이우 당국은 방공망이 모든 발사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10기 중 5기와 이란산 드론 81기 중 60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대한 추가 지원을 논의 중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30일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권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 그리고 경북 동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7도 사이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나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0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